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철학과 디자인의 깊은 세계로 사색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안히 누워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도시의 한 조용한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뿐.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왜 굳이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명저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언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언어는 논리와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윤리적 가치나 미적 경험, 존재의 의미와 같은 것들은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침묵을 권고할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식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침묵할 때 오히려 그 의미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은 이를 뒤집으며 말합니다. 실제는 침묵이 아니라 과잉이다. 지젝에게 실제란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과잉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는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의미들이 충돌하고 넘쳐나는 과잉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철학자의 대비되는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까요? 철학사에서 실제의 문제는 언제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칸트는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 자체를 직접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일 뿐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과 범주들을 통해 세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 재구성된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불가지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실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정적인 실제관을 넘어 실제를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는 흐름과 생성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 세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실제의 문제를 자주 마주합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당신은 출근길의 계단을 오르다 문득 멈춰 섭니다. 손잡이에 남겨진 누군가의 희미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방금 전 분명 여기 누군가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로 설명될 수 없고 그렇기에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느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장 직접적인 경험들은 종종 언어로 온전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슬픔의 순간, 일몰의 아름다움, 음악이 주는 감동. 이러한 경험들은 언어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철학과 예술, 그리고 디자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철학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제의 문제를 사유한다면 디자인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디자인은 그 침묵의 영역의 형태와 색, 질감, 공간을 통해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칸트가 말한 물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면 디자인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그것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입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과정으로서의 실제를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의 흐름으로 표현합니다. 지젝이 말한 과잉으로서의 실제는 디자인에서 때로는 의도적인 모호함이나 다층적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철학적 사유는 디자인의 깊은 토대가 됩니다. 디자인이 단순한 장식이나 기능적 해결책을 넘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깊은 철학적 질문들과 만날 때입니다. 디자인은 언제나 설명의 너머에 존재해 왔습니다. 색상은 감정을 표현하고 구조는 기능을 말해줍니다. 형태는 목적을 암시하고 질감은 경험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의 디자인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의 온기처럼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인식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음을 견디는 침묵의 구조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는 걸까요? 아니, 왜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명하려 드는 걸까요? 좋은 디자인이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스 반 데어 로의 유명한 말처럼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때로 비어있는 공간, 말해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사용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위한 여백을 남깁니다. 서양 철학이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탐구해 왔다면 동양 철학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합니다. 도가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에 대한 통찰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실제는 언어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서양의 사유는 만납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아의 개념은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강조하며 질문합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의 전통에서는 언어와 논리를 초월한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디자인에서 종종 경험하는 직관적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사유는 현대 디자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등의 현대적 접근법은 모두 이러한 철학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디자인은 명확한 해답이나 해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의 여운을 우리 마음에 남깁니다.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기능적 완성도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 제품을 사용할 때 그 느낌을 경험합니다. 북유럽 디자인의 단순함과 기능성, 일본 건축의 여백과 조화, 바우하우스의 형태와 기능의 통합. 이 모든 디자인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실제란 존재하지만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것. 그 실제를 포착하려는 시도, 바로 그 시도가 곧 디자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란 누구일까요? 언제나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를 진솔하게 마주하며 새로운 생성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은 더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환경적 위기 속에서 디자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지젝이 말한 과잉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은 과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잉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창조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디자인에게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이너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도전 속에서 철학적 사유의 토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디자인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미적 장식을 넘어 인간 경험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침묵은 새로운 언어의 예고이며 존재는 실패로서 드러나는 실제의 아름다운 형식입니다.
디자인은 이 세계의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형태 부여가 아니라 형태를 통해 형태 너머의 것을 암시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시가 언어를 통해 언어 너머의 것을 표현하려 하는 것처럼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흔적이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의 흔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기며 오늘 밤의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어떤 침묵을 견디며 오늘을 디자인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창조하는 형태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고 있나요? 여러분의 꿈이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